클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형님님들, 축구용입니다. 여러분들, 토트넘 부임하면서 팀을 3년 안에 우승시키겠다고 장담한 인물 기억나시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손흥민의 옛 스승인 무리뉴 감독이었죠. 그런데 사실상 그의 말이 아예 틀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토트넘의 FA컵 결승을 코앞에 둔 2021년 4월 19일 충격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갑작스럽게 토트넘의 레비 회장이 무리뉴 감독을 중도에 경질해버렸습니다. 때문에 무리뉴 감독은 팬들에게 했던 우승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짐을 쌌는데요. 아직도 무리뉴 감독이 당황한 표정으로 트렁크에서 짐을 싣던 모습이 눈에 생생합니다. 결국 레비 회장의 미친 선택으로 감독석이 비어버린 토트넘은 메이슨 코치에게 결승전 지휘를 맡겼는데요. 그것도 현재 최고의 감독으로 평가받는 맨시티의 펩 가르디올라를 상대로 말이죠. 결과적으로 무리뉴가 없어진 토트넘은 결승에서 패하면서 통안에 준우승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은 차오르는 감정을 주체 못하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심지어 맨시티 선수들까지 달려와서 손흥민을 위로할 정도로 손흥민의 우승컵 좌절은 쓰라렸습니다. 이때 손흥민 선수가 어떤 감정을 가졌을지 매우 궁금합니다. 속으로 무리뉴 감독님이 있었다면 트로피를 들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도 해봤을 것 같기도 하고 복잡했을 것 같네요. 참고로 무리뉴의 경질 이후로는 토트넘은 단 한 번도 결승전 근처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무리뉴 감독이 이제는 대놓고 토트넘의 레비 회장을 저격한 인터뷰와 이에 반응한 현지 반응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반응이 많으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일단 무리뉴 감독이 대단한 건 토트넘 역대 감독 중 손흥민의 재능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본 남자였다는 겁니다. 무리뉴는 손흥민과 며칠 훈련해본 후 바로 이렇게 극찬했죠. 난 토트넘에 온 지 10에서 12일 만에 이 남자와 사랑에 빠졌다. 그래서 그와 함께 3에서 5년 동안 함께한 사람들이 어땠을지 상상이 간다. 그냥 환상적인 선수고 환상적인 소년이다. 그와 함께 하는 클럽 내의 모든 사람들이 매우 행복하다고 했죠. 손흥민의 착한 인성은 어떤 누구나 매료시키는 것 같습니다. 지금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손흥민에게 완전히 반한 것 보면 말입니다. 영국 현지에서도 엔지니어 감독과 손흥민의 끈끈한 관계는 굉장히 이례적인 케이스로 보고 있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리뉴가 손흥민의 역습과 피니셔 능력을 누구보다 먼저 파악했던 감독이라는 겁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손흥민은 정말 무섭다. 특히 공을 점유하다가 뺏겨서 역습 상황을 맞았을 때 내가 보기에 손흥민보다 나은 선수는 없다라고 말입니다. 전 세계를 통틀어서 무리뉴는 손흥민을 찝은 겁니다. 게다가 현재 손흥민이 영국에서 극찬받고 있는 정신력에 대해서도 무리뉴는 칭찬한 적이 있는데요. 뉴캐슬과의 경기에서 햄스트링을 다쳐 3-4주가량 회복이 필요한 것으로 보였던 손흥민이 맨유전에 깜짝 복귀했던 적이 있습니다. 불과 며칠 사이에 일어난 기적이며 손흥민 본인도 햄스트링에 마법이 일어났다라고 말했죠. 처음엔 무리뉴 감독의 연막작전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지만 손흥민은 거짓말처럼 햄스트링을 회복하고 펄펄 날았습니다. 무리뉴는 BBC를 통해 믿기 힘든 승리다. 우린 맨유전을 통해 자신감을 얻었다. 선수들이 매우 자랑스럽다.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손흥민의 출전은 어제 결정된 것이다. 손흥민의 정신력은 정말 대단했다. 모두가 하나가 돼 얻은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손흥민을 사랑했던 남자 무리뉴 감독이 토트넘은 정말 싫어합니다. 자신이 감독을 맡았던 클럽들 중 유일하게 유대감이 없는 클럽으로 토트넘을 꼽았을 정도죠. 이런 무리뉴 감독이 한국 시간으로는 어제 그 독한여로 토트넘에 한 방 날렸습니다. 과거 첼시에서 활약했던 존 오비 미켈이 운영하는 팟캐스트 채널인 더 오비온 팟캐스트에 출연해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전체 영상이 공개되기 전에 짧게 예고편이 공개됐습니다. 여기에서 무리뉴 감독이 토트넘과 관련한 발언이 벌써부터 영국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무리뉴 감독이 토트넘을 향해 던진 말은 토트넘 팬들이 가장 싫어할 만한 답변이었습니다. 그 클럽은 트로피장도 비어있는데 결승전 이틀 전에 나를 잘랐다 라는 폭로를 남겨버렸죠. 이 발언은 순식간에 토트넘 팬들에게 전해졌습니다. 토트넘 팬들의 현지 반응 바로 만나러 가시죠. 우리는 당신이 아니라 레비가 사라지길 바랬어. 텅 빈 트로피룸. 슬프네. 레비보다 토트넘 구단주가 더 문제인 것 같아. 레비는 현재까지도 이 결정에 대해 설명하지 않고 있다. 자신이 속한 팀이 우승 후보가 아닌 채로 결승전에서 우승한 적이 있나? 어떤 형태로든 맨시티를 이길 방법은 없었어. 경질 부분은 틀린 말이 아니지만
표현 방식이 너무 무례하네. 클래스가 없었어. 조세벌은 끔찍했고 팀 아카데미를 위해 발전을 거의 하지 않았다. 끔찍한 선임 레비는 이제 대부분의 토트넘 팬들에게 지금 당장 우승이라는 사고방식보다 재미있는 플레이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건 알고 있어. 조세, 우리는 당신을 포용했는데 당신은 우리를 무시했어. 무리뉴가 틀린 게 아니야. 사실 그가 감독이 된 게 좋았는데 좀 더 오래가지 못한 게 아쉬워. 브로는 자그레브에게 3대 0으로 패했는데 결승전에서 맨시티라는 최고의 팀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냐? 잘했어. 레비는 결승전을 앞두고 그를 해고해 손에 피를 묻혔고 이 결정을 지지한 팬들도 피를 묻혔지. 그게 우리의 가장 큰 실수였지만 무리뉴가 말하는 방식은 무례하게 들린다. 충격적인 결정이었어. 레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 등등 분노하는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저도 갑자기 매우 궁금한 게 있습니다. 댓글로 좀 많이 써주실 수 있나요? 여러분들은 결승전을 앞두고 무리뉴가 경질되었을 때 어떤 생각과 감정이 드셨나요? 저는 솔직히 아무리 슈퍼리그 때문에 돈에 눈이 돌았다고 하더라도 레비가 미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무리뉴 감독이 결승전 우승 확률은 높은 감독이었으니까요. 근데 사실상 패배 맨시티를 상대로 우승할 수 있는 그만의 전술이 있었을지 궁금하기는 합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무리뉴의 경질은 손흥민에게는 사실 잘된 거라고 봅니다. 무리뉴 감독은 사실 손흥민을 지금의 엔지 감독처럼 최전방 공격수로 분류하지는 않았죠. 손흥민은 최전방 공격수처럼 득점하지만 스트라이커는 아니다. 그는 측면 자원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콘테 감독도 손흥민이 최전방 공격수로 뛰는 걸 봤다. 솔직히 난 손흥민이 지금처럼 측면에서 뛰는 걸 선호한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엔지 감독 부임 후 손흥민은 원톱에서 최고의 경기력을 선보였습니다. 확실히 엔지 감독이 선수를 제대로 보는 눈은 그 중에 최고인 것 같네요. 문제는 이제 손흥민을 좌측 윙어로 돌려봤다가 경기를 2연승을 해버려가지고 엔지 감독이 윙어로만 쓸까봐 걱정이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무리뉴는 경질됐던 레비 회장이 그래도 손흥민만은 요새 어떻게든 잡으려고 엄풀을 하고 있더라고요. 한 4억 8천만원 수준의 주급에서 맞춰주려고 엄풀을 하던데 너무 속보입니다. 현재 손흥민의 폼은 떨어질 징조가 거의 없습니다. 일반적인 체력 수준을 고려했을 때 손흥민은 적어도 30대 중반까지 최고 레벨에서 뛸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토트넘은 그동안 나이 많은 선수에게 장기 계약을 제한하지 않았던 정책들을 뒤엎겠다고 나서는 겁니다. 손흥민을 장기 계약으로 묶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해 진행하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무리뉴가 드디어 대놓고 날린 한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다양한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이상 축구용이었습니다.